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아빠입니다. 2022년 2월 7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웬만하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첫 출근이나 다름 없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구정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 뉴스가 어떤 게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지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광고 매출 둔화로 단기간 주가가 반등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단기간 주가가 반등이 어렵다는 말은 즉 장기로 따지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팡 시대 끝났다. 빅테크도 옥석 가리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팡이라는 것은 페이스북, 애플, 엔비디아, 구글 이런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팡도 각자 도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변동시장에 믿을 건 인덱스 펀드다. 한 달 새 1조 9천억 원이 증가하였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옆에 보니까 코인 시장이 더 점잖아. 미국 증시 왜 이렇게 널뛰지? 이런 얘기가 있네요. 어저께서부터 비트코인이 약 10%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까지 추가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요즘 미국 주식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상승과 하락을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와서 지난주 13.54%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 ETF 시가총액 탑5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5 첫 번째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입니다. 우리가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국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 다음에 4위는 뱅가드 그룹에서 운영하는 VOO입니다. VOO는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ETF로서 SPY, IVV와 더불어 가장 인기 있는 ETF 중 하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 섹터 구성비는 기술 섹터가 25%고요. 헬스 섹터와 금융 섹터가 13%, 그리고 QQQ에서는 금융주가 거의 제외되었지만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VO에는 금융 섹터 구성비가 13%로 매우 높은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탑3는 VTI ETF인데요. 기술 IT에 24%를 투자를 하고 있고 통신 10%, 헬스 13%, 경기 소비재 11%를 투자를 하고 있고 운영 수수료는 0.03%로 아주 저렴한 그런 ETF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IVV ETF인데요. 얘도 뭐 기술 IT에 25%, 통신 11%, 헬스 13%, 경기 소비재 12%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이 있네요. 배당이 1.25% 있고요. 운용 수수료는 0.03%이고 추적 지수는 S&P 500입니다. 그리고 1위는 스파이 ETF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래서 배당도 1.32% 있고 운용 수수료는 0.09%, 추적 지수는 S&P 500을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ETF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시총을 알아봤는데요. 하나로 약 4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특색이네요. 2021년 9월 기준으로 해서 1, 2, 3, 4, 5의 시가총액 순위를 적어놨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 좀 보시도록 하시고요. 저는 구정 연휴 때 서점을 좀 들러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버블 경제, 버블 나스닥, 버블이라는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 7월 정도에 제가 회사 근처에 가까운 서점을 들렀을 때는 다 메타버스 얘기였어요. 그런데 메타버스 지금 어떻게 됐죠? 그 메타버스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메타버스가 상당히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책을 썼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지금은 상당히 비관론적인 그런, 경제학자들이 많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10년, 20년 동안 주가 하락을 마친 적은 거의 한두 번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답을 내렸고요. 책을 제가 좀 많이 읽었는데 그 책 내용들이 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어디서 뭐 옛날 서적에서 조금 저는 그 개인적인 그 경제학자들의 이런 의견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너무 과거의 책들을 베끼면서 책을 내는 것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참 아쉬웠다고나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그래도 2년 만에 찾아온 매수 기회, 지금 사야 할 주식은 하면서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기술주 조정은 혁신 기술의 잠재력을 믿는 투자자에게 2년 만에 찾아온 기회다. 이 생각은 저랑 똑같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글로벌 X의 제이콥스 리서치 센터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기술주 매도세는 과도하다. 상당히 과도하긴 해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다 냈다 갖다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미 중앙은행 패드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경기 회복주로의 추세 이동. 우리 그 주식도 여러분 혹시 은행 금리가 4%, 5% 되면 은행에 예금해서 예금 이자를 4%, 5%를 수익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위험하더라도 주식에 투자해서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이런 데 투자해서 연 15%에서 20%의 수익률을 얻겠습니까? 우리 오늘 장을 보면요, 여러분들께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호빵은 삼리호빵이지 라고 말씀드렸었던 삼리호빵, 또 오뚜기 등 이런 경기 회복주, 또 경기 민감주라고도 하죠. 그쪽이 상당히 조금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 전망과 경기 회복주로의 추세 이동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라는 말을 했고요. 올해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원격 의료, 핀테크 등을 꼽았다. 그러면 사실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이버 보안, 원격 의료, 핀테크 이런 미국의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애플, 구글 이런 거죠. 결국은 팡이 되겠습니다. 팡.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애플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집에서 일을 하고 싶대요. 재택근무죠. 그래서 재택 관련주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원격 의료, 핀테크. 결과적으로는 팡이네요. 네, 기술주를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면 장기적으로 보상을 얻을 것. 좋은 내용이네요. 물가 상승률은 올해 하반기부터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말 7%에 달한 인플레이션이 올해 말이면 3%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패드가 올해 기준금리를 4번 정도만 인상할 것으로 전망. 원래 이제 5번 정도 인상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4번 정도만 인상한다면 상당히 좋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저축이 늘고 소비가 줄어들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효과가 커질 것. 패드가 금리를 4번 올리면 충분한 정도는 아니지만 소비자가 저축을 고려할 만한 수준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해야지 나라의 곳간이 채워지는 거죠. 결국은 국채금리가 그렇게 되면 조금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물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패드의 균형자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암호화 화폐는 주식, 채권 등 전통 자산과는 다르게 움직인다며 투자자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10%만 담아도 암호화 화폐 시장엔 엄청난 순풍이 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 비트코인이 제가 연휴 동안 책을 읽어보면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엄청난 폭락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폭락이 찾아올 것인데 단 우리 개미들에게 엄청난 기회의 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중적인 잣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 마지막에는 자기가 이제 경제학자지만은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책을 읽고 보고 느끼는 사람마다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금리 인상했을 때, 첫 번째 금리 인상했을 때, 약간 시장이 흔들리는 그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 대비를 해서 현재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에 대한 거는 가만히 놔뒀다가 우리가 3월달 정도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주가의 흐름을 보고 그때 한번 매수하는 그런 정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암호화 화폐가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현재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간다고 칩시다. 이 5천만 원이 50억 되거나 500만 원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년 후에요. 10년 후에는 현재 가치가 5천만 원인 비트코인이 60억 간다, 50억 간다 이런 얘기 또는 망해서 5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BITO라고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몇백만 원 안 되지만은 저는 하나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지금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한 5년, 10년을 내다보면 3, 400만 원 투자한 금액이 나중에 한 3억 된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세금이 20%에 부가세가 2%에서 22% 세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비트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직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조금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카오 또 셀트리온 이런 거 사가지고 물릴 바에는 비트코인 사가지고 물려있는 게 훨씬 안정적이다라고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당히 돈이 많은 그런 자본가들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무지하게 쓸어 담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아무도 알아맞힐 수 없지만 지금 한 50% 세일하는 이 가격에 50% 40% 세일하는 이 가격에 포트폴리오에 조금만 담아 놓는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노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미국 나스닥은 거품이라 하지만 암호화 화폐는
앞으로 1억, 2억, 3억 간다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든 장이지만 조금 참고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